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9호 제3면 기사입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 경기도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네이버 글로벌 램프 전달. 6월 9일, 목, 사랑의전화복지재단, 대표 김도, 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 관장 정옥동, 의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네이버 글로벌 램프 50개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을 기점으로 자살 예방, 아동학대 예방 등 사회복지 상담 전문기관인 사랑의전화복지재단과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통합을 위한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전문기관인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향후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 증진과 함께 나아가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김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결손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은 상황이다. 경기도 유일의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네이버 글로벌 램프가 잘 전달되어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전했다. 관장 정옥동은 경기도 내 시각장애 아동의 학습 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달받은 물품은 파주, 화성, 광명시 등 물품 지원이 필요한 시각장애 아동 50번지 가정에 잘 전달하겠다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논의해 나아가고 싶다라며 화답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2013년 개관한 경기도 소재의 유일한 시각장애인 전문기관으로 올해 개관 9주년을 맞이하였다. 당사자의 욕구에 기반한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축구협회 2020도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 개최. 6월 6일 경기도 장애인 축구협회 회장 김효식는 수원시 메탄공원 축구장에서 2020도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 수원시 갑, 문병근 당선인, 수원시 권선구 제11선거구, 남경순 당선인, 수원시 장안구 1선거구, 황대호 당선인, 수원시 권선구 제3선거구, 박옥분 당선인, 수원시 장안구 제2선거구를 비롯한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장애인 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경기도 내 장애인 60명, 비장애인 90명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룬다. 장애인 대회 참가자는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축구 행사를 통해 기량도 겨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장애인 축구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체육회,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대한장애인 체육회, 회장 정진환, 가 전국 장애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 지역 장애인 체육회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및 서비스 팀장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신규 입문교육, 장애 유형별 이해, 종목별 기초 및 중급 교육으로 구성되어 양질의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장소는 장애인 스포츠의 요람인 이천선수촌이며 총 31개 과정, 종목 실기 16개 과정, 기초 공통 실기 15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매회 2박 3일, 20시간의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최근 3년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던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지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 이후 발표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실기과정 위주의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교육 개강식에서 박종철 선수촌장은 대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및 실무자들이 종목 실기 지도 능력을 충분히 배양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일선을 지키는 천병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신규 품목 아이디어 접수. 시장에서 원하는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하개발원, 은 2022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신규 품목 제안 공모전 아이디어를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한다. 공모 주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생산 가능한 물품이나 용역 등 신규 품목으로 공공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구매 가능한 품목이면 제안 가능하다. 응모 자격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으로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www.badi.or.kr나 꿈들의 쇼핑몰 www.고즈즈.co.kr에서 신청서, 품목 제안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6월 24일까지 이메일 dzgossov@badi.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한 제안서는 시장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총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작품은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1명 200만 원, 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장려상 2명 각 50만 원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심사 결과는 오는 7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향후 선정된 신규 품목 아이디어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연계하여 제품으로 개발하고 공공기관 대상 구매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첫 해인 지난 2020년도 수상작 맞춤형 안마 프로그램 헬스키퍼는 지난해 그랜드 코리아 레저가 직원 건강을 위해 도입,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첫 발을 내디딘 바 있다. 또한 2021년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안, 최우수상을 수상한 스마트 수화물 태그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과 연계, 상품으로 개발 중이다. 영업 종료 편의점 자녀 상품, 폐기 대신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만든다. 기부된 편의점 상품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는 GS리테일과 GS25 영업종료점 자녀 상품 기부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8일, 수, 구실스토어 미랄송파점에서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GS리테일은 GS25 영업종료점에서 발생한 자녀 상품을 폐기하는 대신 미랄복지재단 구실스토어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구실스토어는 기부받은 상품의 판매 수익금을 장애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한다. GS25는 그동안 영업종료점의 자녀 상품을 물류센터로 보내 폐기했다. 이로 인해 상품의 회수비용, 보관비용, 처리비용 등 손실이 발생했다. GS25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녀 상품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미랄복지재단의 구실스토어에 영업종료점 자녀 상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미랄복지재단 한상욱 구실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의 자녀 상품 보관 폐기 비용 절감과 자원순환으로 인한 환경보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뜻깊은 나눔에 참여해주신 GS리테일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구실스토어는 개인과 기업에서 중고 물품이나 새 상품을 기증받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전국 14개 매장에서 280여 명의 장애인 직원이 기증품을 분류하고 매장에 진열하는 업무 등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 미등록 장애인 권익 향상 앞장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은 9일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정성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8년부터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지금까지 153명의 미등록 장애인 발굴과 장애인 등록 지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역사회와 주민복지를 위한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전국 16개 시 도지회 및 454개소의 사회복지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약 700만 명의 지역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양 기관은 사회적 소외 및 학대 피해 미등록 장애인 발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계 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증진 협력 방안 모색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대상자에게 장애인 등록 상담과 심사 서류 구비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일반 심사보다 3배 빠른 패스트트랙 심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 서비스를 운영하며 학대 피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심사 비용도 지원한다. 박양숙 복지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미등록 장애인 발굴기관 협력 확대를 통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